비 오는 날. 자, 239번. 이 수열에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우리가 수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제 치환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수원에서 했었던 수열에는 치환의 형태가 많이 안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그 급수 파트에서의 수열은 치환의 모양이 가독 자주 출현이 되니까 치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거를 하나의 수열로 여기는 거지.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숫자를 보면은 여기 숫자랑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bn이라는 수열을 놓는 거지. 뭐를? 얘를 bn으로 놓는 거야. 5의 n승, a n승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은 b1에서부터 뭐까지의 합이야? bn까지의 합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하나의 수열의 합이죠. SN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BN이라는 수열의 기준의 합인 SN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우리 이거 알죠? SN이 이렇게 생겼네? AN 어떻게 구해? N-를 빼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런 꼴이면 뭐야 이거 바로 등비 수열이죠. 그거 기억나죠? SN이 두 가지 있었어요. 뭐랑 뭐 있었어요? N에 관한 2차식인 형태이면 일반항은 뭐야? 등차 수열이다 라는 것과 SN이 A 아래 N제곱 더하기 B인데 A 더하기 B가 0이 되면 얘는 일반항은 뭐가 돼? 등비 수열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등차 수열일 때 공차가 2A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는 이제 공비는 여기 R이 되는 거지 그대로. 공비는 R. 그래서 요런 이제 배경 지식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면은 SN 자체가 바로 1 곱하기의 n승 마이너스 1꼴이니까 이 일반항은 무슨 수열인 거야? 등비 수열인 거죠. 이걸 내가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SN에서 SN-를 빼가지고 정리하고 첫 번째 항일 때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미적분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BN이 뭐가 되는 거야? BN은 공비가 얼마? 2. 첫째 항 1. 그럼 2의 n-1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거고 정리하고 얘랑 가지고 놀면 쭉쭉쭉 마무리. 또 233번 233 등비수열에 대해서 옳은 것만. 등비수열에 대하여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이미 여기서 제한되어 있는 등비수열 입장에서의 AN이라는 A 곱하기 R의 n-1승에서 얘가 수렴하잖아. 수렴하기 위한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등비수열 이게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또 혹은 A1이 0이다 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수렴하는 거니까 이게 A1이 0이면 얘도 당연히 0이겠지. 그래서 이제 수렴하는 건 맞고 그럼 이 상황일 때를 보는 거지. 그럼 이제 봐봐. 기억에서 얘가 수렴하면 이라는 말은 일단 공비가 요 안에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얘를 봐야 되는 얘 관찰. 근데 얘는 수열이 지금 A2N이지. 그러면 공비가 뭐야? R제곱이 되는 등비 수열이 될 거네. 공비가. 그럼 R제곱이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R제곱은 0에서 1 사이니까 여전히 얘도 등비 급수가 수렴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기억은 참 니은 AN의 급수가 발산하면 AEN-1도 발산한다. 이걸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볼까? 이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죠? 대우가 참이겠죠. 대우를 볼까? 시그마 n이 1에서
얘가 뭐하면? 수렴하면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도 수렴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등비 수열이라고 말해놨잖아. 일반항 자체가 등비 수열이 아닌 건 안 돼요. 그래서 등비 수열인 거에서 얘가 수렴한대. 그럼 얘도 공비가 얼마인 거야? R제곱의 형태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항의 공비 역시 어디서 어디 사이가 되겠어? 마이너스 1에서 R1, 2 사이가 되겠죠. 그지? 당연한 거니까. 근데 니은도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디귿. 얘가 수렴하면 이도 또 수렴한다. AN이 수렴하면이야. 이게 수렴한대. 그러니까 수렴을 하면은 일단은 AN은 등비 수열인 걸 알고 있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어떻게 돼요? 0으로 가죠. 그럼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3분의 1이 뭐야? 0으로 간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로 가는 거지. 그럼 이거 일반항이 어떤 상수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들에 대한 급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발산하겠죠. 안 돼. 오케이? 또 35번. 급수 두 개. 이것도 마찬가지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죠. 모두 수렴한대. 그럼 여기 공비가 있고 여기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각각 수렴하니까 여기를 이제 소문자 R1 여기 R2라고 할게 공비를. 그럼 둘 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기억 같은 경우는 R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R2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한 수열도 등비 수열이 될 거 아니야. 곱한 수열의 공비가 뭐가 되겠어? R1 곱하기 R2가 되겠지. 두 개 곱하면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기억 맞지? 니은. 얘랑 얘가 모두 발산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아니다. 두 개가 모두 발산한다는 것은 이 두 수열의 공비가 이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근데 AN 플러스 BN의 합이 0이 아니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산하지만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될 수 있는 것도 찾아볼 수 있겠네. 발레가 딱 떠오르는데 AN을 뭐라고 할까? 2의 n승, BN은 마이너스 2의 n승 이렇게 가져가면 그죠? 이거 마이너스만 이렇게 붙여도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는 급수가 발산하죠? 근데 합쳤을 때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네. 니은 안 되고. 디귿. 세제곱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AN의 공비가 R1이야. 근데 AN의 세제곱을 하면 공비가 어떻게 돼? R1의 세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R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R1의 범위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x 세제곱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x의 범위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거든. x 세제곱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럼 함수의 값의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거 아니니? 그럼 치역에 대응되는 정의역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 거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 R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면 R1의 범위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얘네 둘 다 그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수렴한다. 맞아 틀려? 맞죠? 얘 수렴하고 얘도 수렴할 거 아니야. 수렴하는 거 두 개 연산하면 되니까 수렴하는 거지.
됐죠? 또 243번. PN의 좌표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 중에서 Y 좌표를 구하는 거네요. Y 좌표. 이거 하나씩 써가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P1의 좌표가 처음에 0,1이었어. 그리고 이제 P2의 좌표가 P1의 좌표 이후에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각도를 60도로 이제 딱 꺾으면서 도착을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을 딱 만들었을 때 여기가 이제 60도가 되고, 요 길이가 뭐야? 1이었는데 요 길이가 뭐가 돼? 3분의 2가 되면서 3분의 2에 여기는 60도를 곱한 게 사인을 곱하면은 3분의 2 사인 60 하면 요 길이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 어떻게 돼? P2의 길이는 3분의 2 곱하기 X좌표는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Y좌표는 원래 1이었는데 얼마큼 내려왔어? 밑으로 내려오지. 그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가 요만큼 내려오는 거야. 요만큼 내려오는 게 3분의 2 곱하기 코사인 60도만큼 내려온다. 빼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뭐야? Y좌표만 보는 거니까 사실 X좌표는 필요가 없거든? Y좌표만 놓고 그냥 쭉 가보자. 그럼 처음에 Y좌표가 이제 Y1은 1, Y2는 1 마이너스 3분의 2의 코사인 60. Y3를 봐야 돼. Y3. Y3가 여기 있죠? 한 번 더 내려가네. 그지? 그러니까 원래 Y2 좌표에서 어떻게 내려가? 마이너스 여기 3분의 2의 3분의 2죠? 3분의 2의 제곱에 얘도 이제 코사인 60도만큼 또 한 번 더 내려가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Y4를 볼게요. Y4는 그 다음부터 올라간다. 그지? 얼마큼 올라가? 1 마이너스 3분의 2 코사인 60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에 코사인 60 플러스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딱 쓰면 눈치를 까야 돼. 이 급수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급수라는 거는 얘들아 무한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웃한 두 항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는 없는 거야. 건너 해서도 어떤 등비 급수면은 그거 더하고 나머지 더하고 해도 된다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바로 얘 있는 이 둘의 관계가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코사인 60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여기가 좀 안 맞는단 말이야. 플러스잖아 또. 얘랑 얘를 보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거는 3분의 2의 6제곱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다음 패턴이. 왜냐면 이 그림을 봐도 우리가 좀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갔다가 올라가는 부분은 항상 3분의 2의 세제곱씩 올라간다. 플러스 부분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제 P5, Y5를 이제 본다면 여기가 쭉 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들어가야 돼? Y5가 요거잖아. 요거. 이게 3분의 2의 4제곱에 코사인 60도를 빼는 거란 말이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4제곱에 코사인 60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거는 뭐겠어? 마이너스 3분의 2의 세제곱에 코사인 6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짝을 지어주는 게 얘랑 얘 이거 등비급수 하나 합해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등비급수 하나 또 쳐주고, 그 다음에 얘랑 얘 등비급수 딱 쳐주는 거지. 전부 다 공비가 3분의 2의 세제곱으로 동일하고요. 첫째 항만 다른 세 개의 무한등비 급수의 합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꺾이고 이런 패턴은 이웃한 두 항이 어떠한 등비
수열을 이루는 게 아니고 몇 칸씩 이제 패턴이 있으니까 주기가 있다고 주기가 그 주기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다음 246번 246 요거 그릴 수 있어야 돼.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래요? 다이아몬드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이제 다이아의 형태로 그리는 거죠. 절편을 찾으면 돼요. x의 0이면 y가 뭐야? 2의 n승 분의 1 풀마. 그 다음에 y가 0일 땐 마찬가지로 x가 2의 n승 분의 1 풀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마름모의 형태가 됩니다. 얘가 2의 n승분의 1입니다. 0,2의 n승분의 1 이거는 2의 n승분의 1, 0 이렇게 0,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1, 0 이런 식으로 이게 얘랑 만나는 마이너스 1의 n승의 x니까 직선 두 개를 말하는 거네. 이렇게 생긴 직선이냐 아니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냐 두 점을 AN, BN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 이게 만약 1일 때면은 여기랑 여기만 하는 거네. AN, BN 1일 때면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길이를 말하는 거거나 요 길이를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되겠네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해 갔을 때 급수의 합을 구하라. 요거는 그냥 넣어봐. 쭉 넣어서 A1, B1 구해. A1, B1을 한번 구해볼까? 2분의 1, 2분의 1이죠. 다 2분의 1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2, 요거랑 이제 보는 거지. 요 길이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1대 1대 루트 2.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이제 A2, B2는 뭐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하고 4분의 1이잖아. 그럼 뭐야? 4분의 루트 2? 공비가 얼마예요? 쭉 그래서 급수 거시면 돼요. 다음 249 149번 자 원하고 접하는 선 원 두 개 나와 있다. 원의 중심 연결해 볼 필요 있고 수선의 발 내리고 닮음 뭐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겠죠. 원 밖의 임의의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같다. 뭐 이런 성질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x, o, y의 각을 부변의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접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 C1과 OX, OY에 동시에 접하는 원 O와 원 C1 점 O하고 원 C1 사이에 하나를 더 그리는 거지. 이걸 이제 무한히 반복하는 거야. 여기도 하나 또 그리겠죠. 이렇게. 그리고 쪼글쪼글 그리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그려지는 원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찾는 거야. 이 원의 둘레를 우리가 다 더할 거잖아. 근데 원의 둘레를 결정짓는 것은 뭐예요? 반지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찾으면 되냐면 C1의 반지름과 C2의 반지름의 관계가 둘레의 관계가 되는 거야. 보통 이런 도형의 패턴은 이웃에 있는 두 원의 반지름의 관계가 공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이제 요 C1의 반지름이 1이니까 C2의 반지름이 뭔지를 찾으면 되는 거지. 그걸 찾아. 어떻게 찾을까?
도형 문제는 얘들아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려보고. 그러면 여기 길이가 뭔지 알면 끝나네. 그 각도가 60도네. 어? 여기 R? 어? 그러면 여기 R이야. 여기 60도잖아. 나눠 가졌네.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야? R 2R 2R 요 길이 얼마하게? R 더하기 1 그 요 길이 얼마하게? 2 안 돼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럼 저기 뭐? 와. 그럼 여기 길이 나오지? 그럼 그게 이제 공비가 되고 만약에 넓이를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공비가 제곱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급수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도형의 두 도형의 관계의 어떤 그 비를 찾아야 되는 문제. 그게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 다음요. 44쪽.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 내부의 정사각형을 내접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을 그리고 다시 정사각형을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TN의 정삼각형 TN의 넓이를 SN이라 하자. SN의 급수를 물어보네요. 정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각각의 정삼각형의 넓이를 보니까 여기 정삼각형과 그 다음 번째 정삼각형의 반지름이 아니죠. 한 변의 길이의 관계를 통해서 공비를 완성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이제 뭔지를 이제 찾으면 돼요. 그게 문제네. 어떻게 할까?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렴을 내리자. 60도 아니야? 이거 60도? 그러면은 여기를 A 라고 해볼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뭐야? 1-A 3. 근데 요거는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뭐랑 같아? 2A. 그지? 1-A 루트 3이 이제 2A가 된다. 근데 A를 찾아. 그럼 첫 번째가 2, 두 번째가 A. 두 번째가 A가 아니죠? 두 번째가 2A. 그지? 첫 번째 삼각형의 한 변이 2잖아. 두 번째 삼각형 한 변은 2A. 그러니까 2분의 2A가 공비가 아니고 여기다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야 공비. 왜 넓이 얘기하는 거니까. A제곱이네, A제곱. A제곱이 공비네요. 좀 답이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계산을 해보시고. 다음 없나? 나머지 고쳐보면 되겠는데? 그지? 오케이. 자, 개념서 미분법 두 번째 단원. 새로운 미분법.
다항함수의 미분법까지 우리가 이제 수2에서 다룬 거고, 그 다항함수 외에 배웠던 지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지금부터 이제 볼 거고, 함수의 극한을 우리가 이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분법도 충분히 숙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극한을 먼저 볼게요.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함수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겠죠. 그럼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발산하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수렴한다. 0에서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제 극한의 극한값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로그도 마찬가지, 증가할 때. 근데 로그는 이제 정의역 자체가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0의 우극한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0의 우극한이면 어떻게 돼, 함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양의 우극한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0에서 1 사이일 때는 또 감소하니까 0의 우극한일 때 양의 무한대, 무한대로 가면은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 구하는 걸 사실 앞선에서 등비 수열의 극한을 배웠잖아. 그 n자리에 x를 대신해서 넣는 거랑 같은 거야. 똑같은 거지. 이거 수투에서도 다 했었던 거잖아, 그지? 뭘로 나눠? 5의 x승으로 나눈다. 그러면 극한값은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발산하게 되는 근본 원인인 3의 x승으로 묶어주면 여기가 3분의 2의 x승 더하기 1의 전체의 x분의 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담 얘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를 이제 지수 법칙으로 이렇게 나눠 가주면은 3 곱하기 3분의 2의 x승 더하기 1의 x분의 1승 이렇게 표현이 돼요. 따라서 얘는 이제 3으로 갈 거고, 얘는 어디로 가? 이게 가는 게 명확해. 얘 어디로 가?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결국에는 1의 0제곱인 거잖아. 그거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지. 그래서 3으로 수렴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고 5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음의 무한대로 가잖아. 이때 어떻게 해? 그렇지, 불편하죠. 마이너스 x를 t로 잡고 다시 바꿔줘야지. 그럼 t가 무한대로 간다. 2의 마이너스 t 더하기 2의 t승분의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t승. 그래서 이제 뭘로 나눠? 이 t승을 각각 나눠줘. 그럼 얘는 어차피 0으로 떨어질 거란 말이지. 0 더하기 1분의 0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거 요거 로그 성질 적용. 그럼 로그에 뭐야? 빼기야? 나눠 1 더하기 x분의 1이네. 이렇게 무한대로 가네. 얘 0으로 가죠? 그럼 로그 1이네. 얼마로 가? 0으로 수렴한다. 얘도 x가 1의 우극한, 요거 이제 가져가요. 우극한이라 표현한 것 자체는 좌극한으로 하면 얘가 이제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안 돼요. 정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한 거고. 그럼 이제 로그 2의 x-는 x-1 제곱 약분하면 x 플러스 1. 근데 1의 우극한이야? 그럼 뭐랑 같아? 2의 2 1. 절대값을 했어요. 리미트 x가 5로 갈 때 이 로그 5의 절대값을 한 계산은 한 번에 몰아넣고 절대값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로그 5에 x 플러스 5 넣어주는 거죠.
로그 5에 뭐야? 10이다. 이렇게. 됐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출현하는 무리수 2. 이 무리수 2. 자, x의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x가 이제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의 값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x가 0.1일 때 계산을 해본 거야. 0.01일 때 계산을 해보고 0.0001, 0.000001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 계산의 결과값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일정한 수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며 이러한 파이와 같은 어떤 하나의 무리수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 이때 이 극한의 값을 우리가 E라고 표현합니다. 알파벳 E입니다. E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E야. 근데 이걸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아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를 1 더하기 봐봐. 이거 0으로 가지. 0의 몇 제곱? 여기 0으로 가면 뭐야? 무한제곱의 형태로 외워라. 알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0의 우극한을 얘기해. 0의 극한. 0이 아니잖아. 0이 아닌 1보다 살짝 큰 거를 무한대 이제 곱하는 거야. 그럼 1보다 살짝 크겠지. 그게 무리수 2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바꿔볼 수 있다는 거지. x분의 1을 t로 바꿔서 치환을 하게 되면 2에서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t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면서 얘는 1 플러스 t분의 1의 뭐야? t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르죠? 근데 결과적으로 극한의 결과를 보면 얘도 1 더하기 0의 무한대 꼴이다 라는 거고 그게 뭐라고 항상? 무리수 2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항상 언제나 여기 있는 문자와 여기 있는 문자가 무슨 관계여야 돼? 역수의 관계여야 합니다. 뭐든지 간에 역수의 관계여야 무리수 2로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장난질 하겠죠? 그지? 모양 바꾸는 거 연습해야 되는 거겠는데 역수의 관계라는 걸 잊지 말고 그 2라는 무리수도 실수 안에 있는 포함되는 수기 때문에 뭐 로그라든지 뭐 지수로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다가 무리수 1을 넣었을 때의 로그를 우리가 자연 로그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 로그의 표현은 lnx라고 씁니다. 그냥 로그가 있고 상용 로그가 있지? 그리고 자연 로그까지. 오케이? 자연 로그는 밑이 뭐라고? 2가 되는 거야. 자연 로그도 로그니까 로그의 성질을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ln1 0, ln2 1, lnxy는 그치 이렇게 y분의 x면은 이렇게 그 얘는 n ln 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이 여기 로그에서의 이 밑과 지수에서의 이 밑이 이제 똑같으면은 이제 둘이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인 거. 두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 하나 그려줍시다. 이게 로그 lnx라는 자연 로그, 이거는 2의 x승이라는 무리수 지수함수 lnx 2의 x승 이런 식으로 기본이 되는 형태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극한값 몇 개를 한번 관찰해 볼 건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무리수 2였냐면은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을 뭐라 한다고? 2라고 이제 정의한 거야. 우리가 약속을 한 거지. 그랬을 때 요 극한의 결과를 한번 보자. 자, 얘는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 x분의라는 게 x분의 1 앞에 쓰고 ln 1 플러스 x와 같거든. 근데 요 x분의 1이라는 거를 진수의 지수로 올려놓을 수 있죠. 근데 요 극한의 결과가 이게 뭐가 돼? 2가 되는 거지. 2. 따라서 얘는 ln 1을 말함으로 뭐야? 1이 된다. 그러니까 요 극한의 결과가 1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 경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요 과정을 이제 이거를 잘 외워야 된다. 2의 x승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을 해. 그러면 2의 x승은 1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럼 이제 x라는 것은 ln 1 플러스 t라고 볼 수가 있고, x가 0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가요? 어? t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지. 여기다 이제 0 넣었을 때 값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2의 x승 마이너스 2는 뭐라고 한다고? t라고 할 거고, 분모의 x는 ln 1 플러스 t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뭐냐? t분의 ln 1 플러스 t분의 1 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극한의 결과가 방금 좀 전에 했던 1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어디로 수렴해? 그렇지. 1분의 1 해서 1로 수렴한다. 치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리수 2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극한의 결과를 찾아낸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양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꼭 ln이 아니라 2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실수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때 극한의 결과도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도 한번 볼까요? 여기가 a야. 그럼 요 x가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쪽으로 간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고 2가 되고 얘는 뭐야? 그래서 로그 a의 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과정 한번 써주자. 이거 어차피 개념이니까. 0으로 간다. x분의 1에 로그의 a의 1 더하기 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a의 1 더하기 x의 x분의 1. 그래서 얘는 로그의 a의 2를 굳이 우리가 ln 자연 로그로 표현하자면 및 변환 공식에 의해서 ln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ln a분의 1구나 이렇게. 오케이. 얘도 치환 t 그러면 a의 x승은 1 플러스 t 그럼 x는 로그 a의 1 플러스 t 그리고 x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는 거. 따라서 이거 t가 0으로 가고 분자가 t 분모는 로그 a의 1 플러스 t 그래서 얘도 이제 t 0으로 갔을 때 t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어디로 가요? 얘가 방금 전에 했던 거 이게 로그 a의 1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게 결국에는 이제
ln a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는 거지. 네 가지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단순히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요 극한의 요 중간의 과정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극한 값을 한번 연습을 하러 갑시다. 1 플러스 0에서 무한대 꼴이면 2가 되는 거로 외우고요. 반드시 얘랑 얘는 무슨 관계가 된다고? 역수의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네가 이게 모양을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3x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3x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이제 3x로 바꾸고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3을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야?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2번도 봐봐. 여기가 x분의 4잖아. 이 어디로 가 지금? 이거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뭐가 필요하다고? 4분의 x가 필요하다고. 그럼 x분의 4를 한 번 더 곱해줘.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12. 2의 12승. 음의 무한대로 가네. 어떻게 할래? 치환. x를 마이너스 t로 둡니다. 그럼 t는 양의 무한대로 갈 거고 1 플러스 t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 마이너스 2만 따로 떼. 마이너스 2만 따로 떼가지고 또 나중에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뭐가 돼? 2가 되고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갑자기 1로 간다. 어떻게 할래? 뭘로 치환해? x-1을 t로 치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0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돼. 0으로 가게 만들어주게끔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지. 리미트 t가 어디로 가? 0으로 가고 x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1 플러스 t 1 플러스 t 하고 1 마이너스 x면은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도 이 마이너스를 나중에 연산해주면 여기까지가 2 그리고 마이너스 1 남았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쉽죠? 요 4개 해봐. x는 3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승 ln 5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넘겨볼게요. 다른 극한값 한번 구해봅시다. 자, 아까 우리 이 모양 하나 있었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제 아까 썼을 때 ln 1 더하기 x를 x로 나눴을 때가 1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가야 돼. 세트를 이렇게 가져가. 네모가 0일 때 이렇게 가져가. 그지? 우리 미분계수 막 조작 변형하는 것처럼 정해진 모양이 딱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정해진 모양에 맞춰서 이제 변형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전부 다. 그럼 여기도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봐야겠다, 그지? 2x니까 여기 뭐 달아? 2 달아주고. 그럼 다시 2 곱해주고. 그럼 뭐가 돼?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뭘까?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알 수가 있어. 아,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ax 이런 꼴이면 뭐다? a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에? 만약에 여기가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bx분의 ln의 1 더하기 x는 뭐가 돼? 이건 뭐가 돼? b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x가 0으로 갈 때 bx분의 ln의 1 더하기 ax는 뭐가 되겠어? b분의 a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쉽죠? 이런 맥락으로 나머지 것들도 다른 극한들도 동일하다 이거야. 여기도 사실 여기 있는 지수랑 여기 있는 거랑 맞춰야 된다는 거지. 이게 3 나중에 들어가면 이거 뭐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에 ax승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그럼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a가 있어야 1. 그럼 다시 a를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a 이렇게 되는 거지. bx분의 2의 ax승 마이너스 1. 뭐야?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제 체화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그럼 4번을 봐봐. 필요하죠? 뭔가? 여기는 뭐가 필요해? 3x가 필요하죠? 여기는 뭐가 필요해? 2x가 필요하죠? 그럼 x, x끼리는 딱 맞춰졌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3하고 2는 숫자가 다르니까 여기는 3을 곱해줘야 되고 여기는 2를 곱해줘야겠네. 그럼 무엇이요? 3분의 2가 된다. 그럼 이거 많이 풀다 보면은 그러면 2의 ax승 마이너스 1분의 ln의 1 플러스 bx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a분의 b가 된다. 그죠? 4번. 자,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돼?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x분의 로그의 a의 1 더하기 x가 뭐였어? ln a분의 1이었어요. 얘는 뭐예요? ln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로 이제 역수되는 것 자체가 사실 떠오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를 딱 여기다 올렸을 때가 2가 되니까 로그 3의 2구나. 그러니까 ln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빠르게 계산해도 되고. 자, 이거 내려간다고 치자. 여기가 뭐예요? ln 2분의 1분의 7이네. 7 ln이 이것도 이 x가 이제 내려간다고 치죠? 이게 뭐였어? 이게 뭐였어? x의 0으로 갈 때 x분의 ax 마이너스 이게 뭐였어? ln a였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ln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4번 하나씩 줘야 될 것 같은데? 마1 주고 마이너스 받고 마1 주고 이렇게 받으면 되죠? 그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ln3 뒤에 있는 건 ln2 ln2분의 3 우리가 이제 특강 때 이런 연산들을 연습했었던 기억이 날 거야. 이런 극한 값에 대한 기본 구조를 통해서 이제 극한값을 이제 푸는 거죠. 다양한 모양의 0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원칙이니까 0으로 가게끔 치환을 좀 해주자. x 플러스 1을 t로 잡아주면 요거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ln 뭐가 돼요? 얘가 이제 x 플러스 이게 t니까 1 플러스 t네 이거 그냥 그대로 1 이렇게. 쉽죠? 얘는 x-1t로 가자.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 분모는 뭐야? 마이너스 t분의 분자는 뭐야? 로그 3의 1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만 떼놓고 나중에 할 거고 요거까지 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ln 3분의 1 마이너스 ln 3분의 1 오케이? 자 얘도 바꾸자. x-1을 t로 가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이거 t분의 1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t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t분의 2의 t승 자체에 대한 극한은 모르지만 t분의 2의 t승 마이너스 1의 극한은 알잖아. 그거를 여기 하나를 땡겨 와야 되겠네. 분자를 정리. t 세제곱 3t 제곱 3t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t승의 t 이 t를 이렇게 나눠 가죠. 오케이? 그러면 t가 0으로 가면은 t분의 t 세제곱 3t 제곱 더하기 3t와 빼기 t분의 2의 t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져가지면 이 앞에 있는 극한값은 뭐가 돼요? 3이 되고요. 뒤에 있는 극한값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빼면은 이제 2가 된다. (4번) 치환을 할 건 없고 리미트 무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x 앞에 놔두고 얘부터 정리를 하면요. ln에 이게 x분의 x 플러스 5잖아.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지 x 곱하기 ln의 1 더하기 x분의 5가 되는 거지. 그럼 요 x를 위로 상단으로 올려줄 수 있죠. 진수의 지수로 올려. 자 무한대로 가지. 꼴을 잘 봐. 꼴을 봐. 1 더하기 0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돼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여기다 5를 곱해주는 거지. 그럼 얘가 이제 2의 5제곱 해서 5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오케이? 6번 ln 7로 수렴했어요. 0으로 수렴할 때. 자 그러면은 수렴을 했죠. 수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갔잖아.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a의 0제곱 b가 0으로 간 거야. 그럼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더하기 x라고 쓸게요. 분의 ax승 마이너스 1. 분모 분자에 둘 다 하나씩 x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분모는 뭐가 돼요? 1분의 분자는 분자 뭐야 분자? ln A네. 이거 ln A인데 그게 얼마라고? ln? 7이다. A 값은 7. B는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는 8. 7번 0에서 연속 극한값 함수값 일치 x분의 ln의 3x 더하기 a가 b라는 값으로 수렴.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지? a는 얼마야? a는 1이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3x 얼마? 극한값 얼마? 3. b는 얼마? 3이다. 그래서 a, b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연산이 익숙할 때까지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센 펴가지고 53, 54
53, 55를 먼저 한번 쭉 해봐. 아, 2분은 아직 안 했으니까 313번까지만 하는 거예요. 313번까지만 일단.